시간이 흘러 멤버들의 약점이 보완되고 개성과 강점이 특화된 시점에서 레드벨비트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X의 다양한 캐릭터성, 뛰어난 퍼포먼스, 도전적인 음악 기조의 소녀시대의 대중성을 시기와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조절하며 이를 위해 천상지희의 상향 평준화된 멤버들의 음악적 능력과 SES의 양과질에 모두 차별화된 프로듀싱을 보여준다. 과거 K-팝의 다양성이 충분치 않았던 시대의 샤이니와 FX가 처음 시도하여 호불호가 크게 갈렸던 새로운 음악과 컨셉을 레드벨비트에 이어가면서도 천상지희, 밀크 등 과거 매니지먼트를 하며 배운 시행착오로부터 SM이 얻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대중들이 겪는 거부감을 줄이는데 각별히 신경을 쓴다고 할 수 있다. 또 레드벨벳의 특징이라 하면 곡이 정말 좋은 곡이 많다. 3세대 중에 음악성으로 언급되는 첫 번째 그룹이다. 우스갯소리로 SM의 곡 보석함에서 레드벨벳이 다 가져갔다고 볼 수 있다. 레드벨벳은 히트곡 부자인데 IC 크림 케이크, 덤덤, 러시안 룰렛, 로키, 빨간맛, 피카부, 배드보이, 파워업, 사이코, 퀸덤, 필마이 리덤 등이 있다. 또 앨범 수록곡 퀄리티도 좋아 IC 크림 케이크, 더 레드 서머, 더 퍼펙트 레드벨비트, 더 레베이 페스터벨 피넬리가 명반으로 K-팝 덕들 사이에서 언급되며 곡 단위로 따지면 배드보이, 빨간맛, 사이코, 필마이 리덤 등 명곡을 많이 방출했다. 레드벨벳은 걸그룹 3세대의 시발점이다. 2023년 현재 데뷔 10년차, 국내 정식 활동 앨범만 18장을 냈고 국내 앨범량으로는 소녀시대를 넘고 SM 역대 걸그룹 중 가장 많은 걸그룹이 되었다. 레드벨벳은 그룹명 자체가 팀의 컨셉을 담고 있다. 강렬하고 매혹적인 컬러 레드와 클래식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벨벳에서 연상되는 감각적인 이미지, 색깔 있고 세련된 음악과 퍼포먼스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겠다라는 세 가지 컨셉을 모두 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지금까지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컨셉을 번갈아가며 선보였는데 곡 기준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7월 7일 활동까지는 레드와 벨벳이 확실히 양분된 모습을 보였으나 러션 룰레트 앨범 발매 이후부터 타이틀곡을 극단적인 레드나 극단적인 벨벳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두 컬러를 적절히 융합한 멜로디와 가사의 곡을 주로 선보이고 있다. 그 이전에도 IC 크림 케이크와 오토매틱은 더블 타이틀로 발매하여 음악방송 활동 첫 주에 두 곡을 모두 선보이며 레드와 벨벳 컨셉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하였다. 여태까지는 댄스를 같이 선보이기 용이한 레드 컨셉의 곡들을 타이틀로 선정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하지만 SM 측에서도 그럴 만한 것이 레드 딱지를 붙이고 나온 곡들의 음원 성적과 벨벳 딱지를 붙이고 나온 곡들의 음원 성적 편차가 매우 크다. 2015년 9월에 발매된 레드 타이틀 덤덤과 2016년 3월 발매된 벨벳 타이틀 7월 7일의 각종 음원 차트에서의 차트아웃 시기가 그리 차이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벨벳 컨셉의 곡들은 다소 성적이 부진한 감이 없지 않다. 레드벨비트라는 그룹이 대중음악계에서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하면 선배 그룹인 샤이니가 정규 3집을 밟고 청량한 느낌의 파워트 1과 매니악하고 어두운 느낌의 파워트 2로 나누어 발매한 것을 보면 SM에서도 본격적으로 레드벨비트의 벨벳 컨셉을 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전 3번을 모두 레드 계열의 타이틀곡으로 활동한 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7년 11월에 정규 2집 퍼펙트 벨비트이 나왔다. 앨범 이름에 벨벳이 들어가지만 앨범 쇼케이스에서 앨범명의 뜻은 레드와 벨벳을 합쳐 퍼펙트 벨벳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 앨범 3집 러션 룰레트까지 발매된 시점에서 확인된 레드 컨셉의 특징은 강한 비트 중심의 댄스곡, 다른 곡들과 비교했을 때 비해 긴 아이린, 조이, 예리의 랩 파트 등을 꼽을 수 있다. 벨벳 컨셉의 경우 레드 컨셉에 비해 부드러운 비트와 매혹적이고 부드러운 분위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레드 플러스 벨벳 컨셉의 곡들은 90년대 유행한 R&B풍, 뉴잭 스윙, 트로피컬 하우스 등 다양한 느낌을 주고 있다. 현재 버스데이까지 발매된 시점에서 보면 위의 내용이 맞다. 레드 플러스 벨벳의 대표적 노래는 필마이 리덤이 있다. 전체적 컨셉을 우아한 발레리나로 두었고 클래식 음악을 샘플링한 것은 벨벳 컨셉으로 볼 수 있으나 비트가 나오며 신나는 부분은 레드 컨셉의 타이틀과 흡사하다. 데뷔 10년차가 된 이후 레드벨벳의 완전한 컨셉이 맞춰졌다. 레드와 벨벳으로 컨셉을 나눈 덕분에 3세대 걸그룹 중 앨범별 곡의 컨셉 및 스펙트럼이 가장 넓다.
BLSKPINK는 보다 센 음악에 중점을 두고 TWIC는 발랄한 음악에 중점을 둔 반면 레드벨벳은 각 앨범마다 장르가 휙휙 바뀌어도 대중들은 쉽게 받아들이는 편이다. 레드벨비트의 매 활동마다 들고 나오는 컨셉은 팬으로 하여금 수수께끼를 던져주는 느낌이 강하다. 데뷔곡인 행복의 뮤직비디오부터 상당한 판타지스러움이 곁들여져 있는데 멤버별 상징동물, 고유색, 그리고 숫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멤버들의 생김새와 팬들의 의견을 수용해 파워업 활동 기점으로 멤버들 모두 상징동물이 바뀐 듯하다. IC 크림케이크와 오토매틱도 팬들에게 여러 떡밥을 던져줬는데 밤낮으로 티저가 공개되자 뱀파이어 컨셉이라는 말이 가장 많았다. 렌즈의 색상이나 뮤직비디오의 모션으로 보아 기존 멤버들을 뱀파이어, 새 멤버인 예리를 인간으로 설정하고 예리가 점점 기존 멤버들처럼 뱀파이어로 변한다는 내용이라는 해석이 줄을 이뤘다. 에서 또한 오토매틱은 사랑에 빠진 이너의 이야기라고 한다. 23다이씨 크림 케이크 뮤직비디오 해석. 더 레드의 티저 이미지와 트랙리스트가 공개되었을 때는 동화를 모티브로 한 것이냐는 추측이 많았는데 그 추측이 일정 수준은 맞았다. 실제로 보보이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모티브로 한 가사를 담고 있고 쿨월들의 가사에서도 빨간 구두,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가 나온다. 덤덤 뮤직비디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후편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인 듯하다. 촬영 비하인드로 덤덤 뮤직비디오 촬영 소품이었던 시계가 계속 같은 시간 12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어 예리가 미니진 실장에게 물어봤더니 너희와 관련된 시간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에 다른 멤버들은 몰랐다고 하며 그런 사소한 것도 신경을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아 멤버들에게도 컨셉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7월 7일 티저 컨셉은 아예 대놓고 인어공주, 백설공주, 미녀와 야수의 벨 등 동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 같다. 특히 7월 7일의 뮤직비디오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내용을 다룬 것이냐는 추측이 굉장히 많았는데 SM의 공식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으므로 확정할 수 없다. 하지만 유튜브와 각종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 뮤직비디오의 설득력 있는 해석본이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뮤직비디오 속 배경이나 여러 떡밥이 그곳을 암시하게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은 팬덤 내에서도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안 룰레트는 표면적인 컨셉은 사랑에 빠진 소녀의 마음을 표현한 곡이었지만 티저의 여러 떡밥을 통해 이전 활동인 7월 7일의 뮤직비디오 내용과 연결되는 해적 컨셉이라는 추측도 있다. 러시안 룰레트의 뮤직비디오는 경쟁하는 환경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실태를 비판하는 내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러시안 룰렛 티저 해석, 러시안 룰렛 뮤직비디오 해석. 로키 뮤직비디오에서도 국민들을 혼돈의 카오스에 빠뜨린 그 사건을 다룬 것이라는 의견과 아무리 시국이 시국이지 너무 끼워 맞추었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또 해피니스의 뮤비의 연장선상에서 예리의 합류와 더불어 멤버들의 초심에 대한 내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SM은 이전부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마다 노래 가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로키의 뮤직비디오도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보인다. 이후 빨간맛 뮤직비디오는 팬들 사이에서 역대급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분위기의 뮤직비디오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과일을 인터뷰하는 모습이나 나중에 멤버들이 과일로 변하는 장면 등을 보았을 때 마냥 단순한 의도로 제작된 것은 아닌 듯하다. 뮤비에서 과일을 멤버로 비유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피게이브 뮤직비디오는 아이돌 뮤직비디오에서 손꼽을 만큼 섬뜩한 분위기로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는데 트랙리스트 이미지 등을 보아 FNAF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보는 관점도 있으나 레드벨비트 뮤직비디오의 난해한 특징상 관점에 따라 해석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배드보이 뮤직비디오는 지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를 패러디한 지것은 입술이 아니다 란 책을 중심으로 전개가 이루어진다. 첫 부분에서 예리가 책의 입술 모양을 찍고 난 후 멤버들 손을 거쳐가면서 뮤비 해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꼽히기도 했다. 파워업 뮤직비디오는 빨간맛 뮤직비디오의 소재인 과일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빨간맛 뮤직비디오의 연장선을 보여주었다. 각 멤버의 과일들이 CD가 되고 멤버마다 다른 음료수들이 그 멤버들을 상징하는 모습들로 member 한 명 한 명이 더 나아가서 레드벨비트만의 색깔이 확고해졌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RBB 뮤직비디오는 초반에 등장하는 액자 속 동물들은 대중들 제일 중요한 소재인 늑대인간은 악플러로 해석되기도 한다.
늑대인간이 갑자기 나타나 차를 할퀴어 갔을 때의 멤버들의 망연자실한 표정. 26. 전작인 파워업 활동 당시 가장 악플을 많이 받았던 멤버인 예리에게 손전등이 많이 비춰지는 점. 아이린이 손으로 늑대 모양을 만들었을 때 슬기에게는 그 손 모양이 거대해져서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장면, 그리고 무엇보다 늑대의 입속에 위태롭게 걸쳐 앉아있는 멤버들의 구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대중들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레드벨비트의 가사, 컨셉과 뮤직비디오에는 동화, 몽환적인 부분이 많다. 특히나 행복, 오토매틱, 7월 7일, 그리고 퍼펙트 벨비트 티저에서는 초현실주의의 정점을 찍었다. 아무튼 레드벨비트의 뮤직비디오에는 여러가지 스토리나 해석할 만한 떡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뮤직비디오를 자세히 감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유튜브의 여러 채널에서 레드벨비트의 뮤직비디오를 해석하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앨범 컨셉 이미지나 뮤직비디오의 내용을 보면 레드벨비트의 세계관에서 조이 홀로 다른 캐릭터를 가진다는 해석도 많다. 예를 들면 행복의 티저 이미지에서는 다른 멤버들 모두 입을 벌리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짓고 있지만 조이는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ICE 크림 케이크에서도 다른 멤버들은 모두 금발로 염색했으나 조이는 혼자서만 오렌지 컬러로 염색을 했다. 덤덤 때도 다른 멤버들이 갈색으로 염색했을 때 조이만 흑발이다. 덤덤 뮤직비디오에서도 다른 멤버들이 모두 인형의 모습으로 출연했지만 조이는 유일하게 인형으로 변하지 않고 오롯이 관찰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7월 7일 뮤직비디오에서는 다른 멤버들은 배에서 사고를 당하지만 조이만 홀로 생존하고 숲속 신에서 다른 멤버들은 흰 옷차림이나 조이는 검은 옷차림이다. 로키 뮤직비디오에서도 나머지 4명의 멤버들이 무대 위에 있는 옷장을 터뜨리고 나올 때 조이는 아예 무대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배드보이 뮤직비디오에서는 설원 속에 있는 침대에 다른 멤버들은 있었지만 조이는 없었다. 이외에도 더 벨비트 앨범 이미지에서는 다른 멤버들이 모두 뒷모습이나 옆모습으로 찍혔지만 역시나 조이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티저가 나오는 순서를 알리는 타임테이블에선 다들 단조로운 움직임이나 조이 혼자 앞을 가리는 커튼을 확 여는 모습의 움짤이 나왔다. 앞서 미니진이 레드벨비트과 관련 있는 숫자라고 말했던 12시 35분에서도 레드벨비트를 나이 순으로 나열하면 1부터 5까지 아이린, 슬기, 앤디, 조이, 예리인데 여기서 조이의 숫자 4만을 제외하고 지정한 숫자라는 말도 있다. 사이코 티저 사진에서도 조이 혼자만 얼굴을 완전히 드러내고 화면 밖 사람을 응시하거나 집 사진에서도 혼자만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몸이 커져서 집에 끼어버린 앨리스 역할을 한다. 아이린은 레드벨비트 멤버 전체를 이끌고 통솔하는 역할이라는 평이 많다. 오토매틱, ICE 크림 케이크, 덤덤, 음파음파 뮤직비디오 등에서 레드벨비트 멤버들이 차를 타고 갈 때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은 항상 아이린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유독 아이린이 가운데에 있는 구도가 많이 포착되며 러션 룰레트 뮤직비디오에서 하트 모양 총알을 맞는 멤버 또한 아이린이다. 짐살라빈 뮤직비디오에서도 놀이공원 짐살라빈 파크의 관리자 역할을 맡은 멤버가 아이린이다. 웬디 역시 상당히 특이한데 주로 벨벳 컨셉에서 조이와 유난히 관련이 많다. 오토매틱 뮤직비디오에서 멤버들의 흑백 영상 중 자유롭게 춤을 추는 멤버는 웬디와 조이 둘뿐이다. 더 벨비트 앨범 티저에서 웬디와 조이의 관계는 동화 피터팬의 웬디와 팅커벨의 관계를 연상시키며 피카부 뮤직비디오에서는 초반에 둘이 피자를 보석으로 꾸미며 노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링크 참조. 레드벨벳 세계관과 컨셉에 대한 고찰 레드벨벳 세계관 분석. 짐살라빔은 리브 페스티벌 앨범의 첫 시작이므로 뮤직비디오에서도 상상의 리브 테마파크를 처음 입장하는 레드벨벳의 모습을 담았다. 음파음파는 휴양지로 여행을 떠난 레드벨벳이 폭풍 등 자연재해가 나타나고 물고기 등을 안쓰럽게 쳐다보는 등 이상기후에 관한 고찰을 담은 듯하다. 사이코는 영화 블랙스완을 오마주하며 더 리브 페스티벌에 막을 내렸다. 유닛만스터에서는 아이린 슬기를 괴물, 쌍둥이로 연출했다. 아이린이 괴물로 나오고 슬기의 꿈에 들어가 둘은 하나가 된다. 웬디의 솔로곡 라이크 오터에서는 스토리의 비중보단 웬디의 얼박샷 위주로 나오고 조이의 솔로곡 안녕에서는 현실의 답답함을 느낀 조이가 제주도에 여행을 가고 길 잃은 어른애를 발견해 조이가 부모님께 데려다주는 이야기이다. 퀸덤은 레드벨벳 멤버들이 우편 배달부 마녀로 바뀌고 멤버 신입생 예리가 마녀가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Feel My Rhythm에서 뮤직비디오의 정점이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명화 세속적인 쾌락의 동산을 오마주했다. 또한 다양한 명화 장면을 뮤비에서 멤버들이 따라하며 화제되었고 앨범 컨셉에 따라 시공간을 넘나드는 상상에 맞게 시간여행을 하는 레드벨벳 멤버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슬기의 솔로곡 28리전즈는 슬기의 치명적인 매력을 보여주고 안무씬이 대부분이다. 버스데이 컴백을 앞두고 레드벨벳 세계관을 모아 이야기로 만든 웹툰을 짧게 인스타로 올렸다. 뮤비에선 쿠키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못한 레드벨벳 멤버들이 각각 몬스터를 해치우고 파티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이다. 레드와 벨벳 컨셉을 가릴 것 없이 레드벨비트의 음악이 갖고 있는 기조는 흑인 음악을 기반으로 한다. 곡 다수가 90년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느낌을 따라가는데 IC 크림 케이크 앨범과 더 레드 앨범은 대체적으로 신스 사운드, 90년대 팝의 느낌이 많이 들어갔고 더 벨비트 역시 90년대엔 네오소울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에 DJ DOC의 김창열은 90년대 SWV라는 그룹을 연상케 한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벨벳 컨셉 곡들은 대선배인 S.E.S 느낌이 난다는 반응이 많다. 디지털 싱글 2집부터가 S.E.S의 노래인 비 내처럴이었고 도터매틱 역시 90년대엔 소울을 기반으로 한 곡으로 S.E.S나 자넷 잭슨 등을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이 많았다. 미국 빌보드에서도 오토매틱이 자넷 잭슨류의 엔잼을 연상케 한다며 극찬한 바 있다. 그리고 정통 R&B에 가까운 배드보이는 현 시점에서 비주류인 장르를 현대적으로 잘 재해석해 많은 호평을 받았다. 보컬 측면에서는 곡들이 모두 듣기에 편하지만 직접 부르기엔 상당히 음이 높은가 하면 고난도의 테크닉을 요구하는 곡들로 이는 여러 장르를 다양하게 소화할 수 있는 웬디를 비롯한 보컬이 탄탄한 멤버들이 다수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레드벨비트이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웬디, 슬기, 조이의 눈에 띄는 역할 때문에 모르는 이가 많지만 아이린의 보컬도 뛰어나다. 또한 얼굴이 예쁘면 실력이 떨어진다는 세간의 고정관념 때문인 듯 아이린의 보컬은 상당히 섬세한데 타고난 성량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제외하면 음색이 좋고 특히 벨벳에서 듣기 좋은 보컬이다. 아이린도 웬디처럼 곡에 맞춰 가장 눈에 띄게 톤 조절을 적절히 잘하는 멤버다. 또한 레드벨비트는 화음을 굉장히 조밀하고 다양하게 쌓는 편으로 시간이 남는다면 아이스크림 케이크 더 레드 더 벨벳 백보컬들을 차례로 들어보기를 권장한다. 레드 컨셉은 상큼한 여성 보컬로 모던하고 경쾌, 비비드하고 비트 있는 팝 느낌을 내지만 사실 레드 컨셉의 곡들 역시 EDM 기반, 퍼프앤퍼프, 레드 드레스의 최신 트렌드 힙합이나 엔팝, 오보이, 캠프파이어, 레이디즈룸 등 변칙적인 흑인 음악 장르의 곡들을 다수 쓰고 있고 벨벳은 조곤조곤한 재즈, 소울 음악 등 조금 더 정통적이고 고전적인 흑인 음악의 느낌을 내고 있다. SM 그룹들은 그룹이 추구하는 음악과 가창의 중심이 되는 메인 보컬의 특화 장르가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보면 소울 음악, 힙합 등 흑인 음악 내에서 장르를 가리지 않고 걸출한 실력을 가진 웬디가 왜 레드벨비트의 메인 보컬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백보컬, 하음 추출을 들어봐도 확연히 느낄 수 있다. 보컬 인자인 슬기 역시 곧잘 소화해낸다. 굳이 목소리의 특징을 짚어보자면 웬디의 목소리는 조금 굵직하고 시원한 고음 위주이고 슬기는 웬디에 비해 가늘고 따뜻한 느낌의 목소리다. 보컬 능력자 웬디의 라이브로 묻혀서 그렇지 슬기도 매우 훌륭한 수준이다. 첫 소절부터 성량과 음색으로 씹어드시는 슬기 레전드 라이브. 다만 여태의 벨벳 컨셉은 대중적인 레드보다는 매니아층에게 찬양을 받는 편이다. 오토매틱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을 때 한국 대중음악상 심사위원 중 한 명인 대중문화평론가 김윤아와 버벌진트가 작품성에 대해 언급한 트윗을 수차례 올렸으며 이후에도 여러 음악인에게 많이 언급되었다. 말했듯이 재즈나 소울 음악 요소가 많이 들어가 보컬로도 퍼포먼스로도 소화하기 어려운 장르인지라 이를 아는 동료 음악인들에게 더 어필이 되는 듯하다. 게다가 대중들에게 반응이 미지근했던 비 내추럴과 7월 7일 활동 당시에는 오히려 코어 팬층을 쌓는 계기가 되며 팬덤이 자리를 잡았다. 이후 레드 컨셉의 벨벳 컨셉을 결합한 러션 룰레트를 내고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벨벳 컨셉인 피게이브도 레드 컨셉을 더한 댄스곡으로 나왔는데 매니악한 벨벳 컨셉이 나아갈 길을 찾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앨범 전체의 반응이 좋은 아이돌 그룹이다. SM에서 타이틀곡의 흥행에만 치중하지 않고 앨범 수록곡이 가지는 음악적 가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수만 프로듀서가 가사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다는 언급과 작곡 풀 구성만 봐도 알 수 있다. 팬이 아닌 사람들이 아이돌 음반의 수록곡을 듣는 건 흔치 않은데 레드벨비트의 음반은 전체 재생한다는 사람들이 꽤 있다. 게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이 좋은 편이다. 위에 언급했다시피 버벌진트와 김유나를 비롯해 더 레드의 발매 후 래퍼 제리 케이, 비스메이저 크루 VMC, 아트 디렉터 로디가, 프로듀서 로보토미, 프로듀서 사이코반, 가수 베이비나인, 작곡가 브라더수, 힙합 에이전시 스톤십 대표 똘베, IZE 기자 황효진 등 많은 예술계 인물들 사이에서 핫이슈였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015년 발매한 ICE 크림케이크와 더 레드가 모두 아이돌로지 고래의 음반 탑 10초에 선정되었으며 더 레드 2위, ICE 크림케이크 10위, 링크 필자들이 꼽은 올해의 트랙에도 여러 평론가들에게 다수의 곡이 총 5번 선정되었다. 오토매틱, 쿨월드, ICE 크림케이크. 링크 또한 ICE 크림케이크 EP는 미국 빌보드에서 호평을 받았고 덤덤은 유일한 아시안 아티스트로서 미국 롤링스톤지 2015 베스트 뮤직비디오 탑 10에 들기도 했다. 9위. 링크 결국 음악 전문 웹진 와이프에서 2017년 올해의 앨범으로 정규 2집인 퍼펙트 벨비트를 1위로 선정하였다. 필 마이 리덤 앨범으로 피치포크 74점을 받았다. 이는 3세대 남녀 통합 제일 높은 점수이다. 크러쉬도 가장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아이돌로 레드벨비트를 뽑았다. 조이가 그의 곡 자나깨 나를 피처링하여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METUR로 큰 인기를 얻은 래퍼 창모도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아이돌과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로 레드벨비트를 뽑았다. AOMG의 후디 또한 어느 날은 날 잡고 하루 종일 레드벨비트의 음반만 돌려듣는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하였다. 장재인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SM 곡은 뮤지션들이 들어도 좋다. 레드벨비트의 피카부를 즐겨 듣는다 라는 말과 함께 예리에 대한 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XXX의 FRNK 또한 레드벨비트의 음악성을 호평하였다. 2019년 이후로는 레게, 보사노바, 60년대 댄스, 펑크, 시티팝, 재즈 밴드 등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있다. 레드벨비트의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는 인터뷰도 했다. 2019년 말 사이코를 타이틀로 나온 더 레베이 페스터벨 피넬리 앨범으로 아이돌 음악적 퀄리티 정점을 찍었다. 유닛 만스터로 보이그룹 같은 정통 SMP를 소화하기도 했다. 또 2022년 필 마이 리덤으로 클래식 샘플링을 시도하고 성공해 그해 클래식 샘플링 유행을 이끌었다. 버스데이에서도 샘플링을 해 다음 앨범까지 클래식 3부작이 아닌가 하는 팬들의 추측이 있다. SM 엔터테인먼트 출신답게 모든 멤버들의 보컬, 춤, 랩의 실력이 준수하고 3세대 아이돌은 물론이고 전체 세대를 통틀어도 가장 실력이 뛰어난 편에 속한다고 평가받는다. 데뷔 활동인 행복 때 첫 두 무대를 제외하고 후렴까지 라이브를 했다. 행복뿐만 아니라 현 앨범 활동까지의 라이브와 MR 제거를 들어봐도 실력이 수준급으로 뛰어남을 알 수 있다. 팬미팅에서 부른 사이코 라이브. 슬기가 7년, 아이린과 예리가 5년씩, 조이가 2년, 디가 1년 6개월간 연습생 생활을 했으므로 데뷔 이전까지 기본 실력을 탄탄히 할 준비 기간이 길었음을 알 수 있으며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실력에 더하여 멤버들의 보컬, 춤에 대한 여러 노력들은 그들의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게 만든다. 여담으로 로키 활동 중 슬기의 마이크 송출 문제로 인한 방송사고로 의도치 않게 라이브 실력이 집중받기도 했으며 방송사고급의 음향으로 강제 MR 제거 공연이 된 2015 경주 드림 콘서트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아이돌 중 하나다. 엇박을 쪼개 들어간 어려운 안무와 고음이 많은 곡, 안무를 하면서 애드립을 해야 하는 삼중고에도 불구하고 걸그룹 중에선 시스타와 함께 AR과 흡사한 라이브로 칭찬받았다. 이 와중에 마이크가 빠졌음에도 의연하게 무대를 끝낸 예리 또한 호평을 받았었다. 4세대 걸그룹이 실력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아서 레드벨벳의 보컬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예능감 역시 좋은 편, 아는 형님의 레드벨벳 편에서는 폐지 직전이던 아는 형님을 다시 살렸을 정도이다. 확실히 3대 기획사 출신 아이돌 중에서는 SM 계열이 예능에서 가장 많은 활약을 한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슈퍼주니어와 소녀시대가 그 정점을 찍는다. 참고로 이수만은 예능감을 무척 중시한다고 한다. 레드벨비트의 보컬은 화려하게 앞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다. 가창력을 자랑하기 위한 곡이 아니라 곡을 살리기 위한 보컬이라고 평할 수 있다.
악기처럼 스며드는 보컬은 레드벨비트의 노래를 세련되다고 느끼게 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 노래는 메인 보컬 웬디가 리드 보컬 슬기, 서브 보컬 조이와 함께 이끌어간다. 웬디는 성량과 음역대에 강점을 둔 반면 연습생 손승환 시절 테일러 스위프트, 스핀 나우, 슬기는 특유의 안정성과 깔끔한 보컬 사이다 원샷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이는 독특하면서도 깨끗한 음색에 강점을 둔다. 전설의 지젠 그랬으면 좋겠네. 3세대 중 마마무 다음으로 보컬에 중점을 둔 그룹이고 각각 멤버 보컬 톤이 뚜렷하고 차이가 있어 개별 파트, 또 단체 후렴에서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아이린과 예리가 가창력 측면에서 보컬 라인의 주류가 아닌 것은 사실이나 라이브 실력만큼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들은 각자 맡은 랩 파트의 보컬 파트까지 꽤 안정적으로 소화한다. 예리의 음색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인데 독특하면서도 맑고 마음이 편해지는 특성이 있다는 의견과 비음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 듣기 불편하다는 평으로 갈린다. 그러나 호불호를 떠나서 예리는 후렴구 보컬압에서 두드러지는 역량을 보여준다. 웬디, 슬기가 보컬면에서 안정적으로 팀을 이끈다. 웬디가 곡의 메인을 깨끗한 목소리와 발음으로 탄탄하게 이끌어가면 슬기는 후렴 파트나 백코러스를 안정감 있게, 조이는 슬기와 함께 백코러스나 버스 부분을 부드럽게 소화해 레드벨비트의 보컬을 이끌어간다. 국내 기획사 중 SM이 처음으로 A&R 전담팀을 꾸렸다는 것을 보면 SM이 레드벨비트에게 요구하는 보컬의 가장 큰 특징은 목소리의 조화라고 볼 수 있다. 멤버들이 종종 무반주로 노래하는 것을 보면 습관적으로 화음을 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혹독한 트레이닝의 결과인 듯하다. 화음하면 레드벨벳이다. 화음을 사랑하는 그룹. 필마이 리덤 녹음 영상을 팬이 따로 편집한 게 화제가 됐었다. 레드벨벳의 보컬, 화음을 날 것으로 만날 수 있다. 댄스에서도 모든 멤버들이 대체로 안무를 잘 소화한다. 특히 레드 컨셉의 안무는 힘있게 추는 것과 동시에 그루브를 잘 타지 않으면 동작이 그다지 예뻐 보이지 않는 정교한 안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잔동작이 많은 편이고 대부분이 온몸을 쓰는 위주의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체력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기도 한다. 특히 다른 그룹과 비교했을 때 유난히 팔이나 손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 역시 각도를 조금만 달리 해도 안무의 느낌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편이다. 그리고 무대에 오를 때 입는 의상들이 많이 짧거나 파여 있어서 불편한 의상들을 많이 착용하는 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무를 매우 잘 소화한다는 점을 보아 현재 안무로 보여지는 실력보다 훨씬 더 수준급 실력을 보유하고 있는 듯. 곡이 두 가지 컨셉으로 나뉘는 것처럼 안무도 크게 두 가지 느낌으로 나뉘는데 댄스 브레이크를 포함한 안무의 전체적인 흐름을 메인 댄서, 슬기와 리드 댄서, 아이린이 이끌어간다. 단단한 안무는 슬기, 부드럽고 유연한 안무는 아이린이 두각을 나타내는데 두 사람 모두 춤선의 날카로움을 이용하여 파워풀한 안무를 잘 소화하나 스타일이나 테크닉은 다르다. 슬기는 춤선이 단단하며 하늘하늘하고 팔다리가 길어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게 춘다면 아이린은 비교적 부드럽고 유연하고 작은 신장을 커버하며 동작 하나하나가 꽉 찬 느낌이다. 특히 퍼포먼스 부문에서는 슬기와 아이린의 정반대되는 춤 스타일이 베이스가 되는 듯하다. 레드의 파워풀하고 절도 있는 안무는 슬기가 이끌고 벨벳의 그루비하고 섬세한 안무는 아이린이 이끈다. 왜 팀의 두 명의 눈에 띄게 다른 스타일의 댄서들을 영입시킨 건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부분. 귀신 같은 스엠. 다만 레드벨비트의 선보이는 안무들을 보면 기존의 SM식 칼군무보다는 노래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타입의 댄스가 많다. 물론 덤덤 같은 곡들은 박자에 딱딱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칼군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의 안무들은 현란하기보다 노래의 느낌에 더 치중하는 듯하다. 그런 듯 하였으나 2020년 7월 현재 레드벨벳 아이린 앤드 슬기가 데뷔한 이후 업로드되는 앨범 에피소드 1 노티, 놀이의 안무 영상에서 K-팝에서 극악의 난이도로 인해 좀처럼 시도하지 않았던 보깅과 와킹, 터킹 36를 듀엣으로 소화하는 것을 보여주며 충격을 안겨주었다. 7년의 연습생 시절 훈련과 6년의 데뷔 후 활동을 하고도 이 춤을 추기 위해 아이린과 슬기가 기초부터 장장 5개월간의 연습을 했을 정도로 동작이 복잡하고 정교하기에 한 동작만 틀려도 티가 많이 나는 춤을 전문 댄서도 아닌 가수로서 완벽하게 춘다는 것은 탁월한 재능과 피나는 연습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5개월간 준비하는 기회비용을 따질 때 활동의 수지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의 난이도와 완성도에 필적하는 안무를 향후 레드벨비트과 다른 아이돌의 무대에서 구경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레드벨벳은 걸그룹 3세대의 시발점이다. 데뷔 후부터 다양한 컨셉과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팝에 대중적으로도 히트한 빨간 맛이 선정됐고 퍼펙트 벨비트로 와이프 및 아이돌로 올해의 앨범에 등극하여 대세 아이돌로 올라선 뒤 2018년엔 배드보이, 파워업, 2019년 말엔 사이코의 큰 대박으로 높은 대중성과 음악성을 모두 잡은 3세대 탑 인기 걸그룹으로 자리매김하여 BLACKPINK, TWICE와 함께 국내 3대 기획사를 대표하는 걸그룹 3인방 트로이카인 일명 트래블이라 불리는 3강 체제를 구축했다. 원래부터 SM이 제시하는 아이돌 성공 모델의 형태는 미래 아이돌의 프로토타입으로서 줄곧 작용해왔던 경향이 있다. 레드벨벳도 그중 하나가 되었는데 2023년 현재 데뷔 9년 차인 레드벨벳은 현역으로 활동하는 아이돌 걸그룹 중 최고참의 자리에 접어들면서 3세대 중 가장 먼저 데뷔하여 BLACKPINK와 함께 끝까지 살아남아 대표하는 아이돌이 되었다. 레드벨벳은 2010년대 초반까지의 대중가요 시장의 흐름, 엄밀히 말해 2세대 대표 걸그룹인 원카소, 원더걸스, 카라, 소녀시대, 빅3성공으로부터 파생되어 우후죽순 생겨난 후 ENE1, 시스타, FX 정도를 제외하면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던 걸그룹 생태계 막바지 시점에 등장했다. 변별력이 없고 과열된 시장의 경쟁 속에서 섹시 및 노출의 경쟁만 격화되고 때마침 겹치는 서바이벌 오디션의 쇠퇴기, 강남스타일의 메가히트에 의한 K-POP에 대한 관심 급증과 블루오션이던 서구권 해외 시장의 개척, 때마침 고도화되어가는 아이돌 트레이닝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흐름에 의해 재래적인 방식이던 2세대 아이돌로부터의 유의미한 분화가 일어나기 직전이던 시점이었다. 같은 회사 소속 그룹인 엑소가 으르렁, 중독과 같은 히트곡으로 음악과 안무 프로듀싱의 질적 향상, 카메라 연출, 아트워크 및 세계관과 같은 3세대 아이돌의 개념을 제시한 것에 이어 레드벨벳은 초기 투트랙 노선을 포함해 다양한 파격을 통한 넓은 스펙트럼 확보를 통해 현역 걸그룹도 대중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음악적인 호평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레드벨벳이 한국의 아이돌 시장에 불러온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국 좋은 음악이 K-팝 인기의 근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 평단의 호평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중 하나로 SM 소속 소녀시대의 대중성과 FX의 예술성을 매우 성공적으로 혼합한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레드벨벳의 인기에는 다른 다양한 요인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지만 레드벨벳이 그간 선보인 컨텐츠적인 다양성은 거의 전적으로 음악적인 자신감과 도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음악을 아이돌 활동의 수단만이 아닌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대한다. 아이돌이 진정한 의미의 가수인가의 의문을 가지는 이들에게 레드벨벳은 아이돌도 대중성을 유지하면서도 그저 광대가 아닌 진지한 아티스트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세대 아이돌 중 가장 먼저 데뷔하여 정상의 시간에 가장 오래 머무르고 있고 활동 내적, 외적인 이유 48로 컴백 시기마다의 폭발적인 인기는 동시대 걸그룹들에게 다소 밀릴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레드벨벳의 인기는 아직까지 최정상에서 멀어진 적이 없다. 데뷔 9년차 때 낸 필 마이 리덤 이 멜론 실시간 차트 1위, 일간 3위, 주간 3위, 국내 연간 14위를 했다. 또 이 앨범이 피치포크 74점로 3세대 남녀 통합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좋은 음악은 어딜 가나 인정받는다. 둘째, 걸그룹 자체가 그룹의 음악의 중심이 되고 걸그룹이기에 가능한 음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한국 아이돌의 문제점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2세대 아이돌까지의 성공 모델 내에서 기존의 댄스 음악의 틀을 벗어나 차별된 음악성을 아이돌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기존의 K-팝 시스템에서 한 음악을 위해 여럿이 모인 아이돌 그룹이 필요한 이유는 역할 분담을 통해 주어진 시간 안에 완성도를 올리기 위함이었고, 각자의 재능이 모여서 시너지를 낸다는 것도 결국 완성되지 않은 각각의 능력을 모아 전방위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기성 가수들의 높은 음악적 능력을 따라가기 위함이었다. 레드벨벳도 초기에는 역할이 분절되어 있었으나 개개인의 역량이 높은 덕분에 메인 보컬의 단독적인 음악적 역량에 이끌려가던 그룹은 아니었고, SM의 매스 프로덕션과 시너지를 내어 기존의 걸그룹 음악의 틀에서 벗어난 음악을 많이 시도했다. 특히나 병풍 취급하던 수록곡의 가치를 대폭 끌어올려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아이돌 앨범 전체를 듣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든 것은 굉장한 성과다. 물론 어린 세대가 이해하기에는 깊고 어려운 벨벳 컨셉의 음악이 초창기 인기몰이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곡들이 밑거름이 되어 레드벨벳의 음악적 다양성과 파격적인 도전을 이어지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경력이 쌓이면서 레드벨벳의 파트 분배는 주 포지션이 아닌 멤버의 음악적 능력을 상황에 따라 선택해가며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레드벨벳은 시도할 수 있는 조합의 가짓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성 가수들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보컬 그룹으로서의 음악적 가치가 증명되었다. 따라서 음악 외에 많은 재능을 요구받는 현역 걸그룹도 회사의 매니지먼트 능력에 따라 음악적으로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음을 직접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 셋째, 차세대 아이돌의 미래를 제시하는 타격을 항상 보여주었다. 레드벨벳의 뛰어난 외모, 적절한 예능감과 높은 무대 능력 덕에 기존의 아이돌 성공 문법만 따라간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그들이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지만 레드벨벳과 SM이 택한 길은 역시나 평범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레드벨벳이 대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안전한 선택만 했다면 단순히 좋은 걸그룹을 넘어 최고 중 하나로 평가받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데뷔곡인 행복조차도 당시의 사운드 디자인이나 프로듀싱 스타일과는 궤를 달리했고, 이어진 레드 컨셉과 벨벳 컨셉의 분리도 평범한 음악을 한다는 인식을 깨버리기에 충분했다. 뒤이어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서로를 죽이거나 피자 배달부를 납치하는 뮤직비디오 같은 것은 예사고 팬이고 나발이고 전부 멘탈을 터트리는 이상한 노래를 가장 최고의 영광을 누릴 때에 낸다던지, 엄청난 난이도의 댄스를 5개월간 준비해서 라이브로 보여주는 등 까딱 잘못하면 잃을 게 너무 많은 그룹이 시도한 적도 없고 해서도 안 될 리스크를 수도 없이 받아들였다. 그 결과 SM의 대표 걸그룹으로서 모두가 좋은 흥행 성적을 낼 거라는 예상을 박살낼 만큼 큰 호불호를 컴백 때마다 돌파하는 모험을 하게 되었다. 뛰어난 실력과 인기를 가진 레드벨벳이 그런 가시밭길 노선을 연이어 택함으로써 평단에서는 호평을 받았지만 보장된 흥행 공식을 따라간 경쟁자들에 비해 대중들의 평가는 박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레드벨벳의 도전은 최고의 자리에서도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일관성을 바탕으로 레드벨벳다움을 정립하여 평론과 동료 음악가들의 찬사를 받고 그룹이 가진 레퍼토리의 장르적 다양성과 적응력을 기반으로 더 많은 작업 기회를 얻으며 괴짜 이미지를 아이덴티티 삼아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업계 동료 걸그룹과 기획사들도 진취적인 음악적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이제 K-팝이 다음 세대로 넘어간 것으로 평가되는 2022년 현재도 롤모델로 레드벨벳을 꼽는 후배들이 많아졌다. 2018년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지상파 3사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으며 사이코 활동 당시에는 음방 출연 없이 구관왕과 지상파 트리플 크라운을 받았다. 총 음악방송 1위 횟수는 81회로 이는 역대 걸그룹 5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2017년에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17년 아이돌 선호도 걸그룹 1위를 달성했고 2019년에도 한국갤럽 선정 5회를 빛낸 가수 8위에 올라서며 투표성과 역시 꾸준히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미국을 제외한 빌보드 마이너 차트인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를 한 적이 있으며 2018년 2월 빌보드지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었다. 음원 강자로서 역대 걸그룹 2위 기록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멜론 20만 이상 하트 2곡을 보유 중이며 남북 평화 협력 기원 공연에 참석하여 아이돌로서는 재킷, 핑클, 신화, 베이비복스에 이어 5번째로 참가하였다. 당시 레드벨벳을 모든 한국 언론이 조명하고 3세대 아이돌 중 유일하게 북한에 간 역사적인 일이라 볼 수 있다. 또 웬디가 라디오 DJ, 조이, 예리, 아이린의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이다. 조이는 3세대 여자 아이돌 중 처음으로 지상파 주연을 했다. 예리는 23년 청담국제고등학교로 연기에 호평을 받았다. 2023년 R2V 콘서트로 레드벨벳으로서 첫 체조 경기장 무대에 올랐다. 체조 경기장 콘서트는 3세대 중 블라시 KPNK 레드벨비트 TWIC일 뿐이다. 4세대 핫 아이콘 뉴진스의 프로듀서인 미니진이 14년 18년 레드벨벳의 모든 앨범 아트 디렉터로 참여했었던 게 재조명받았다.